2023년 12월 20일 저녁 8시 22분 찰리스리 채널입니다. 예, 투자 오늘 잠깐 간략히 진행해보고, 이렇게, 오늘은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참고 현황이 나쁘지 않고요. 파리사. 이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네. 일단은. 파리사. 중은 부지런히 내주고, 뭐 또 특이사항 변동된 게, 오지는 뭐 올랐고, USDC 변동 없고, 전체적으로 좀 불장이죠.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그다음에 BNB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BNB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때 했었죠. 바이낸스 BNB 현재 244.5달러 거래 중 코인이 앞으로 강력하게 떡상할 만한 개연성 이유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BNB 지금 266이니까 그때 영상 소개할 때보다 얼추 한 10% 정도 이제 더 올랐어요. 뭐 해가지고 주구장창 쫙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배 맞은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났고 BNB 오늘만 해도 4개 또 매도 걸어놓은 거 체결됐네요. 위로 쫙쫙 기다리고 있고 그 일부 팔리면 일부는 또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저가 주문 내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BNB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거 BNB 보유한 지가 아무튼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오케이 해가지고 자 발라주고 장군에 발라주고 자 시세 한번 끌어와주고 오케이 지금 수익률이 123% 정도 지금 났어요. 꽤 효자가 됐어요. 비트코인은 이번 차에는 다시 이제 보합 거의 수익됐고 기존에 59% 정도였는데 BNB가 지금 쫙쫙 잘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때 225 이때도 많이 들어갔고 주가는 한 10% 20% 정도 오른 건데 저는 10배 마진을 이렇게 열심히 썼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한 120% 이렇게 현재 보유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 가격에 다 처분을 하면은 수익률이 123%가 되는 거지만 저는 뭐 제가 영상 내용에서 말한 거를 제가 뭐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BNB 디스카운트 혜택 25% 지금 거래 수수료 25% 이거 공제해 준다 해가지고 BNB로 거래 수수료 지불하면 그냥 스팟에 사놓고 이렇게 사놓기만 하면 BNB가 공제되면서 대신 이제 해당 코인들의 에어드랍으로 잔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매매를 좀 단순화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다행히도 잘 수복을 많이 한 현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좀 다시 이제 매매를 이때 어느 영상이더라? 여기서 며칠 전이죠? 3일 전에 DGD 189가 아니라 고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좀 호가를 좀 단순화 여기였나? 여기였구나. 호가 세자리로 단순화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최적화 루틴을 찾아본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다행히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영상 올리고 난 후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91만원, 57만원, 44만 5천원 해가지고 이제 주간 수익이 중요한 거는 주간 수익이 이제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야죠. 해가지고 주간 수익에 의미 깊은 수익을 내는 게 주식장은 뭐 14만원 정도 이렇게 벌었고 한데 요새는 막 최선을 다하지는 않고 있어요. 주식장에. 그러니까 코인을 좀 새벽까지 늦게까지 보는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시장이 9시 시작인데 11시에 눈을 떠가지고 그냥 좀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쪽에 수익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이쪽 매매는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예전처럼 막 정말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만 해도 진짜 전지중호로 했거든요. 막 눈 1시간 내내 막 치켜뜨면서 계속 호가창 마우스 클릭 분주하게 막 쉬지도 않고 하고 정말 그때는 막 정말 노가다 막 일하듯이 막 빡빡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겠죠. 분주해지는 대신에 계속 종목을 이렇게 노테이션 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다 보면 또 바로 자동적으로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계속 이렇게 무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바쁜 투자를 했었죠. 해가지고 지금 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 플러스로 다시 돌아설 때 더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주말에 워낙 이 손실이 3일간 크게 나와버린 바람에 또 일부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는 또 저가에 또 매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낮아져가지고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 한참 저가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이렇게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을 때 미리미리 그 하향으로 만약에 가는 거였으면 미리미리 팔아가지고 던져가지고 좀 이렇게 비중을 조절했으면 그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수복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불장의 흐름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딱히 뭐 지금은 뭐 오늘 매매는 나쁘지 않고 뭐 그냥 그런 거죠. 잘 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매도책을 줄기 많이 나는 편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VRC도 기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 47%인가 막 그랬는데 오늘 많이 이제 또 수복을 많이 했고요. 해가지고 어디 보자. 마이너스 VIC 27%. 총 수익률 마이너스 30%. 기존 한 47%에서 많이 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이게 한 3일 전인데 그때 47%면 53일 잔고면 지금은 70일 잔고니까 얼추 한 잔고 기준으로 30% 40%또 이렇게 선빵을 한 거예요. 주가 자체도 오르고 있지만 해가지고 다시 이거는 이제 본전을 찾을 때까지 최소한 투자금을 들고 그 이후에는 좀 돈을 찾든가 뭐 그럴 생각입니다. 요새 참 어려워요. 제 유튜브 시사 탭에 종종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2023년 기준 해가지고 자영업 평균 소득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사장님들 한 달에 162만 원인가? 뭐 그거밖에 못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 월급쟁이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장사라는 게 신경 쓸 거는 엄청 많잖아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일찍 뭐 시장 가서 뭐도 떼야 되고 신경 쓸 거는 온통 넘치는 막 투성인데 그만큼 이제 좀 이렇게 원래 장사가 월급쟁이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리스크도 더 많이 걸고 왜냐하면 또 가게 뭐 보증금이랑 뭐 전월세 뭐 그런 거 뭐 다 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사실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인데 그 자영업이 이제 많이 힘들어졌다 그거죠. 남의 돈 못 먹을 판 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 풍경이 불법 사채에 걸린 어떤 사람 20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찬장에 냄비도 깔끔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박 씨. 군대를 제대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 무렵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왜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냄비가 깔끔해. 이게 진짜
옛날보다 더해졌어요. 더. 그때는 취직하고 옛날에 한 2010년도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불법 사채, 그러니까 사채는 있었어도 그냥 연율이 45%로 픽스돼 있었거든. 뭐 일주일 뒤에 갑자기 그 50% 내고 그런 사채는 잘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뭐 정부에서 25% 미만으로 하도록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사채들은 그래도 그 기준을 지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빌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날 가게는 다 잠수가 나왔어요. 그 희망이 없어요. 제가 큰 거니까.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이게 이런 돈을 참 빌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자가 20%가 아니지 30만 원을 50만 원을 빌리면 얼추 한 70%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도 일주일 만에 저 정도 수익을 내면 대박인데 그 정도의 사채를 당기는 거예요.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이율 20%,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연이율 4,000%. 심지어 뭐 1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보면. 제가 좀 빠르게 이동할게요. 이게 완전 상도이가 사라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그런 일들이 성민 씨는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한참 이제 영끌이 어떻게 보면 시초지만 2010년 막 그때 한번 이렇게 망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5군데 빚을 갚으면서 또 뭐 사채까지 뭐 3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를 한 5년 동안 막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썼던 사태는 뭐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교환원 뭐 교환원처럼 뭐 이렇게 상담원처럼 어떤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 뭐 그냥 녹취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최소한 막 저렇지는 않았어. 막 소새끼 닭새끼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고객 상담하듯이 그렇게 했었고 3년 동안 해가지고 한 300을 한 600에서 한 700 그렇게 갚아나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중도 상환도 할 수 있었고 내가 하루라도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뭐 다음 달 뭐 매일 뭐 그러니까 권장 금액은 있었지만 뭐 한 달에 뭐 10 몇만 원씩 내라 권장 금액은 있었지만 내가 빨리 내고 싶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200만 원 내고 그냥 끝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연한 사채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자를 내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원금에서 한 2만 원 정도씩만 공제하고 한 달에 생기는 그 이자분 뭐 5만 원에서 6만 원 해가지고 그 이자에다가 이제 한 원금에서 1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차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월 7만 원 해가지고 이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높은 그래도 이제 뭐 제1금융권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그거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반이었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뭐 전화상 이렇게 이야기할 일도 없었고 그냥 매달 되면 그냥 문자나 한번 날라가지고 며칠까지 최소 입금액은 얼마입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루라도 넘기면 그건 좀 지랄 맞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진행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자만큼은 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 보면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빈 선반이나 냉장고가 텅텅 빈 막 그걸 보여주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막 노가다 하면서 한 10만 원 벌면
진짜 9만 원을 그날 벌어가지고 ATM기 통장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 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쓰는 거야. 그걸로 이제 담배 2,000원짜리 한 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면이나 뭐 그런 거, 뭐 최소한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라면, 양파, 햄도 1kg짜리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뭐 파, 뭐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존버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노가다하고 막 그러면 뭐 아침이나 점심 막 그렇게 주니까 뭐 한밭집 뭐 해주고 일부러 막 배 터지게 먹고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녁 별로 이렇게 당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집에서는 간단히 그냥 일어나면 라면만 이렇게 끓여 먹어도 될 정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 막 배 터지게 일부러 막 꾸역꾸역 먹고 오고 막 배 터지게 무조건 막 먹고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랬었다.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이 사체를 보면 참 격세지감 뭐 그런 거죠. 옛날에 나도 이걸 딱 한 다음에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었지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빛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 품위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남자든 여자든 막 나체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기본적인 전화 태도부터가 이 사람이 뭐 서울대를 나오든 고려대를 나오든 혹은 뭐 대기업을 다니든 돈을 빌려가지고 그때 못 갚으면 야 이 새끼야 돈 갚아 그게 되는 거예요. 너 이 새끼야 뭐 나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막 야 이 새끼야 이 미친년아 빨리 돈을 안 갚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가 없어지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가치. 그래서 ETF 사세요. 그리고 주식 ETF 사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어디 갔지? 갑자기 또 일로 넘어갔어. 1210만 원까지 붙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게 한 2016년도에 이제 빚을 다 갚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막 저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야 이 새끼야 막 소새끼야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이제 전국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매달 이제 사람들이 아저씨든 뭐 아주머니든 이렇게 장부 들고 수금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은 이렇게 재촉하러 오는 갖고 이번 달 뭐 빚이 안 들어오면 막 초인종 누르거나 초인종 눌러서 대답 없으면 또 문 뚫리고 또 바깥에서 계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계신가요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래가지고 품위가 없어진다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 2010년 막 그때는 반지하 살면서 갑자기 이제 빚은 당장 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 막 이렇게 공치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항상 치여 살다 보니까 막 그럴 때도 막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막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주로 1금융권도 막 찾아오죠. 막 찾아오고 막 이렇게 무슨 카드 아줌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초인종을 누르면 딱 뭐 컴퓨터 같은데 그냥 일을 하면서 뭘 하고 있다가 딱 초인종 누르면 인기척을 딱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죠. 뭐 컴퓨터 뭐 스피커 같은 거 있으면 볼륨 꺼놓고 그 다음에 도둑걸음으로 살금살금 가가지고 형광등에 모든 불 꺼놓고 그리고 그냥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벽 안에서 그냥 벽에 달라붙어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 가다 보면 또 그런 거예요. 또 괜히 또 그래도 또 인기척 나는데 또 가다 보면 막 바깥에서 한참 두들기다가 막 하면 이제 창밖으로 보면 막 어떤 아저씨가 에이 씨발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막 다시 막 그런 소리도 막 듣고 하다 보면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막 6시 7시에 막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면 한 저녁 한 8시 9시 막 껌껌해질 때까지 형광등을 꺼놨어요. 형광등을 꺼놓고 그냥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바닥 안에서 그냥 딱 이렇게 바닥만 보면서 방바닥에 딱 퍼즐로 앉아가지고 바닥만 보면서 그냥 숨만 쉬면서 막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야, 숨만 쉬면서 막 가스 끊겨가지고 막 라면 전기볶으로 막 끓여 먹고 있었고, 뭐 집에 뭐 김치도 떨어지고, 담배 피우고 싶은데 막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 앞에 이제 공원 나가면 이제 검은 비닐봉지 들고 나가지고 담배꽁초를 막 열심히 한 20개 정도 막 주워가지고, 또 그 영수증 같은 그 종이에 딱 이렇게 담배꽁초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대 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그 시절이 아직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 막 해가지고 투자할 때 그래가지고 항상 좀 이렇게 특히 여야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무작정 막 지르거나 좀 너무 막 몰빵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고 그거죠. 이 투자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 내가 겪게 되는 그 어떤 가치, 레버리지를 쓰게 될 경우 겪게 되는 그 위험, 가치, 그런 거를 저는 너무 뼈저리게 겪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정신이 없게 투자하는 거야.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위험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갭 투자해가지고 막 1,000채씩 사들이고 했는데, 사실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거든요. 의도적인 사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수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가 수억을 벌리고 또 수십억을 벌게 되니까 신이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1,000채씩 사게 되고, 나 우리나라의 큰 부자가 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부동산은 불패시나 막 했고 천장부지가 오르니까 이제 욕심이 한없이 늘어가지고 갭 투자를 하다가 이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대출로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한마디로 그게 되는 거죠. 뱅크런 파산 상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딱 대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 사기 하는데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돈 뭐 주기도 전에 막 통장에 미리 다 빛으로 빠져나가고, 은행 같은 데서 또 이렇게 그거는 또 제일 먼저 챙기잖아요.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계좌 차압을 걸어서라도 1금융권 뭐 그런 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줄 만한 돈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 서로 이제 맞물리고 말라갖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도 완전 개폭당하고 집주인이 그렇게 이제 모랄해저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세입자들도 전세금 막 날릴 지경에 오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전세 자금을 지금 할 거면 저는 이거를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1억 모았잖아요. 1억을 모아가지고 자기 그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지키기 위해서 방세를 안 내고 공짜로 살 수 있으니까 전세를 그렇게 사는데, 사실 전세가 지금은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게 됐죠.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전세 살 1억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보증금 거의 뭐 얼마 안 되는 똑같은 월세로 이렇게 살게 되면 1년에 이 전환율로 볼 때 보통 그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월세 낼 거예요. 전세금 1억짜리 방 잡으면 월세로 이제 하면 뭐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떼겠죠. 1,000이나 2,000 해가지고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게. 그럼 뭐 당장에 월세 300 나는 게 아깝지 않냐 하는데, 제 얘기인즉슨 이거지. 지금 그 1억을 이 코인 시장에 있잖아요. USDT를 사. 1달러의 가치에 픽스된 USDT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 USDT를 여기에 예치를 해요. 언드. 지금 이율이 하루하루 미치도록 이어가지고 기본 이율이 14.17% 됐어요. 어제 3일 전 소개할 때만 해도 이게 4.5%, 6.5%였는데 14.17%에 소액일 경우에는 0에서 500달러 플러스 7%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500달러 미만이면 21%를 주고 이게 연이율을 주는 거야. 내가 1억 원치 USDT를 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 정도만 이렇게 연이율 딱 준다고 해도 1,000만 원이 나는 거야. 1,000만 원이. 1년에 1,0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CMA보다 더 낫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상환을 할 수 있어. 상환을 한다고 해갖고 그게 이 모든 수익률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그 이율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분만 이제 24시간 지나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이자가 갱신되는데 그 24시간만큼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막 이렇게 내가 막 한 몇 달 동안 쌓아둔 거는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오토 서브스크라이브 모두 딱 해놓고 이렇게 넣어놓기만 해도 1억 넣어놓으면 1년 뒤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죠. 전세금 1억을 여기 투자금을 이렇게 USDT 예치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대신에 내가 그 전세 안 사는 데는 월세로 1년에 월세를 300에서 400만 원 내.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그 이자 수익 발생하니까 그러고도 월세 공제하고도 600에서 7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이 훨씬 이득이고 깔끔하고 여기는 뭐 바이낸스가 망하지 않는 한 뭐 그런 거죠. 존버할 수 있는 거죠. 이 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고 뭐 이렇게 전세 사기 뭐 그런 거 당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1억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월세 살고 그 1억을 결론 지으면 여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1,000만 원, 지금 연율 기준으로는 1,400만 원 정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이 바이낸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많이 몰라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거 소개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아쉬운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자영업 그게 소득이 그렇잖아요. 1년에 아예 한 달에 160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이라고 그래요. 막 이것저것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게 하나 차리려면 자기 뭐 자본금 1억에다가 또 2억까지 뭐 이렇게 대출 뭐 1억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고생을 하잖아. 고생하고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해가지고 막 한참 했는데 월 뭐 162만 원 벌면 사실 막 하루에 막 14시간, 13시간씩 막 일을 하는데 그 이상 일을 하는데 그렇게 벌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럴 바에는 그런 거죠. 1억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해가지고 뭐 1년이면 지금 기준이면 1,400만 원 나오니까 그러면 월 이것만 해도 1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가게 할 때처럼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죠. 대출까지 만약에 어디서 뭐 시중에서 싸게 뭐 금리 좀 싸게 하는 데 있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면 그 2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가급적 대출 받아서까지 이걸 하라고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부동산도 결국은 더 싼 금리로 해가지고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대출금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갭 투자 하다가 언젠가 이게 망하는 식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그냥 자기 현금 비축분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전 투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런 코인 거래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 돈을 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USDT가 오르게 이자는 이자대로 하는데,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또 달러는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USDT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쳐주고 있는 이 현황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바이낸스가 이걸 하는 이유는 또 있겠죠. 걔네들은 이런 이자를 주는 대신에 이 USDT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USDT를 빌려서 1년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자를 주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유는. 혹은 뭐 USDT를 담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진이나 기타 뭐 레버리지 거래해서 USDT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이제 매수 그거니까 다 USDT잖아요. 했고 막 빌려주잖아요. 이 USDT를 빌려주는데 뭐 사용될 수도 있죠. 해가지고 1회 거래 사고 팔고 하는데 0.2% 정도씩 이렇게 떼게 되면은 그게 1년이면 어마무시할 수 있거든요. 갖고 그러니까 얘네가 USDT를 맡긴 대신에 그 돈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혹은 얘네가 이제 맡긴 그 USDT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바이낸스 측에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수익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3일 전에 이게 진짜 4에서 6% 정도, 7%까지 급등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오늘 보니까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어지간해 해도 이거는 낮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거는 좀 활용해 보면 괜찮다. 좀 이렇게 특히 그렇잖아. 전세 사기 너무 그 돈 아깝잖아요. 그걸 왜 가만히 그걸 해가지고 그냥 집을 공짜로 사는 걸로 만족을 해요. 차라리 그냥 월세 내고 그 똑같은 집에서 이제 똑같은 집 정도 살 정도면 월세 내고 그 돈을 놀리지 않고 이렇게 예치만 해도 막 10% 이렇게 수익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이렇게 재테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맨날 이렇게 하루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정신이 붕 뜰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막 사고 팔고 이 숫자와 퍼센트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돈이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단순히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머니, 숫자상의 어떤 포인트 그런 걸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죠? 현실에서 이제 돈을 왕창 찾아가지고, 돈을 아직 찾지는 않았지만 장을 보는 겁니다. 오늘 영하 날씨인데 또 오토바이 한번 타고 한 번은 또 걸어가지고 마트에 2번 들려가지고 장을 봐왔죠. 얼추 한 14만 원어치 했는데 뭐 계란 사고 고추장 사고 좀 큼직막한 거, 커피 2박스 사고, 뭐 라면 종류 또 이렇게 한 4개 사고, 초코파이 사고 했는데 닭가슴살 사고, 함박 스테이크, 고양 만두 뭐 이런 거, 대패 삼겹살, 대패 목살도 또 냉동해가지고 싸게 나왔길래 뭐 이런 거 샀죠. 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돈을 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오다 보면 다시 이제 이 돈 20만 원이 우스운 게 아니구나.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막 라면도 못 먹을 판 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 그런 거 있었지만, 저도 예전엔 그랬었죠. 10만 원 넣으면 아까 1만 원만 찾는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도 이런 거를 살 엄두가 안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막 간단한 거, 무조건 라면에다가 항상 제일 간단한 거, 햄 1kg에 3,000원짜리 제일 싼 거, 그 햄만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존버하고 막 그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요새는 좀 이렇게 수입이 좀 이렇게 투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막 함박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냉동하고 닭가슴살도 막 처음 사보고, 약간 좀 이렇게 햄을 벗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실제 고기를도 좀 이렇게 사고 그런 거요. 여기 좀 햄 있긴 한데 소세지랑
그래가지고 좀 지출할 때 좀 그나마 망설이지 않게 되는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왔어? 나 왔어? 나도. 1210만 원까지 붙었습니다. 어디야 이거? 천장 뒤져도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고 그런데 먹을 거마저 없으면 정말 한순간에 그게 위기가 오게 되면 굶어 죽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 그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그 뭐지? 대시보드인가? 이 두레팅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1인 가구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가 돈이 없어도 집안에 먹을 게 2주에서 3주치는 이렇게 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죠. 뭐 보면 과자 어디 있어 이거 과자류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늘도 이 감자칩 이 홈플러스 짝퉁 감자칩 3개 딱 사오고 거의 뭐 한 주마다 한 2통 3통씩은 먹는 거예요. 우유하고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써봐야 돼요. 써보고 이렇게 그 무게감을 딱 지출하고 그 무게감을 가방 가득히 안고 딱 올 때 내가 지금 하는 투자가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죠. 보람이 딱히 찾아지지 않을 때는 돈 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걸 이렇게 찾는 것보다 하루하루 그냥 돈 벌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돈을 벌지 않으면 집안에서 그냥 퍼질러 논다가 되지만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 물론 이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바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하루에 한 16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오늘은 좀 대중이 없어가지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어제 한 새벽 6시까지 했고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 또 신작 밀린 것도 정주행하기도 했지만 오늘 또 눈 떠보니까 11시 막 그렇게 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돈이란 걸 그러니까 자기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가 이 마이너스 한번 인생에 빠지게 되면 제가 겪어봐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소새끼 닭새끼가 되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이전에 대기업을 나왔던 서울대를 나왔던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빚 못 갚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 그게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막 이럴 때는 여자 만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만나는 게 내가 막 민폐가 되는 상황이고 되게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끊고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데 어렵지. 왜냐면 보통 이렇게 사채를 빌리는 사람들이 빌리게 되면은 상황이 매우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사채를 빌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서 아주
큰 부분이 터져 나간다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작은 구멍 막으려다가 더 큰 그거죠.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상황이 하루 만에 뭔가 좀 이렇게 행운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상황이 무마되는 일이 없고 점점 더 악화된다 그거죠. 그래갖고 가급적이면은 이 사채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자기가 가진 현금 안에서 해야지 이걸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마진 투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마진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날려도 원금이지 뭐 여기서 뭐 더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근데 외부에서 뭐 은행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가지고 여기에 또 마진까지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빛을 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죠. 원금을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그것까지 이제 만약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가라는 게 이 상황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상승하는 때가 있고 하강하는 때가 있는데 이 대출이라는 건 정말 막 노답이라고 막 주가가 이렇게 대출을 받는 순간 한없이 당분간 하락하는 그 시츄에이션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주식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가가 오를 때는 이 투자자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율을 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느 정도 막 옷이 젖어 있고 습기가 가득 차 있어도 갑자기 이제 햇빛 드는 날 그냥 창문만 열어놓으면 모든 게 다 상황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습해져 있던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옷들도 젖어 있던 것들도 다 마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마르고 햇빛은 잘 들고 쾌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도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멀쩡한 집안에 그냥 모든 게 여여하고 뭐 젖어 있던 게 없는데 갑자기 이제 집안에 이제 홍수가 바깥에 이제 홍수가 들이닥쳐가지고 집안으로 조금씩 막 물이 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이제 내가 가진 집안의 모든 것들이 가전제품들이 혹은 뭐 쌀이나 뭐 기타 등등 먹거리 등이 조금씩 물에 젖고 막 이불 같은 것도 젖고 옷도 젖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열심히 그때는 바가지로 물을 퍼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듯이 막 뭐 사자마자 팔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열심히 막 탕뜨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10% 손실 볼 거 그걸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본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 속까지 물이 젖을 걸 딱 이불 겉면까지 딱 젖었을 때 부지런히 이렇게 닦아내면 그렇잖아요. 더 안으로 이렇게 침투하지는 않는 상황. 마치 그것처럼 계속 이렇게 걸레를 들고 바가지를 들고 집안에서 물을 퍼내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상승장이 오면 그때는 좀 이렇게 눌룰랄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이 상승장이란 햇빛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말려주는 거죠. 딱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악화되었던 막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좋게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듯이 그런 하락에 관련된 어떤 재료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출, 빚. 그게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요새 사람들이 뭐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 대출 잘 나오고 뭐 그렇게 하죠. 또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게 하나의 뭐 공식화된 루틴 같은 거라고 딱 돼 있고 그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애초부터 큰 아파트 들어가고 큰 집에 살고 그러길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금 갚느라고 그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월급을 벌어도 매달 이자나 변동금리 치솟는 그 대출금 갚느라고 사실 그거 쓸 때밖에 없는 거고,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침수가 돼가지고 물을 계속 퍼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빛이 없는 것이 좋다. 아, 이거 최근에 이제 또 책 살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없는 게 가장 여야한 인생이다. 뭐 그렇다는 거죠. 저도 뭐 큰 돈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혹독하게 5군데 빛을 막 이렇게 돌려막아보고 막 이렇게 또 이게 또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서 그 하나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사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야. 안 사고 가급적이면 뭐 핸드폰 소액 결제마저도 이제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만 내가 구매를 하는 거야. 그 소소한 뭐 포인트 혜택 받기 위해서 뭐 30만 원 이상 쓰면 뭘 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이 막 유도하고 또 리볼빙 막 유도하고 하는데, 리볼빙이라는 게 또 골 때리잖아요. 엄청나게 그게 또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구조인데, 그걸 정신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또 기만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게 된다고.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일체 안 하고 그냥 항상 현금, 항상 체크카드, 항상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쉬면 되는 겁니다. 쉬면 되고 자기가 그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 또 이렇게 개발거리를 찾으면 되는 거고, 빚내 가지고 뭘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또 그런 거죠.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정말 막 뭐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이렇게 허황심에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허영에 막 해가지고 막 남자 같은 경우는 와 외제차 막 이거 사느라고 대출 받아가지고 막 사채 써가지고 또 그 차가 압류당하는 뭐 그런 현상에 빠지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막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벌이가 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뭐시기 그러잖아요. 명품백 막 갑자기 막 지르고 싶어가지고 카드가 있으니까 마침 또 뭐 누이비통 산다고 뭐 한다고, 혹은 막 이렇게 한 달 월급이 200인데 한번 골프장 다녀오는데 50만 원 드는데 또 캐디 뭐 팁 줘야지 뭐 줘야지, 또 주말이면 또 골프장 가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온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빚내 가지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노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허영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뽐내려고 하지만 막상 돌아오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루라도 이 상납을 늦게 하게 되면 야 이 새끼야, 닭새끼야, 소새끼야 그 소리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인 그 실수죠. 그러니까 이 빚이 무서움, 그러니까 대출이 무서움, 그걸 아직 모르는 그런 거죠. 인생에서 뭐 한 번 뭐 대출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떤 그 진짜 인생 아니야? 막 하면서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모험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투자하다가 좀 이렇게 보링보링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장구가 영상 찍는 와중에 또 이렇게 갱신을 했죠. 771235. 열심히 그냥 벌어드립니다. 771235. 오케이. 또 아까 장부 오기 전보다 $90 벌었네. 771135. 자, 자시 1000만원 돌파. 1009-4013. 1009-4013. 오늘서도 56만 6천원 정도 하고 있고, 뭐 아직 코인은 초저녁 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말 손실을 좀 만회해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간 손실이 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해가지고
뭐 아무튼 지금 많이 또 이렇게 기존의 영상 찍을 때보다 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수익금은 괜찮아요. 순수익이 지금 5,500달러는 순수익금이에요. 지금 7,700에서 그렇죠. 이 스팟 계좌 뭐 이거 합치고 그러니까 마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순수익금이 5,500달러. 지금 9주차에 접어들고 있고 이게 순수 원금이 한 2,700달러였는데 스팟이랑 이거 합쳐가지고 얼추 이 가격이 지금 2,550 뭐 이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지고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명암이 극명해요. 막 뭐 FTT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손실을 마이너스 91%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3번 연속 청산당하고 열받아가지고 공매도 썼더니 또 그때는 거꾸로 올라가지고 또 공매도로 2번 연속 청산당하고 와 진짜 지랄 맞더라. 근데 얘는 그겁니다. 얘 몰빵에 썼으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회복하지 못했겠지만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분의 1, 15분의 1의 그런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까여도 다른 데서 뭐 90% 정도 수익만 내도 그게 다이다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종목이 나한테 잘 맞는 종목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런 거죠. 그냥 투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뭐 이런 코인도 종목마다 코인마다 이렇게 자릿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 막 그런데 뭐 한번 투자 실험을 좀 해본다 뭐 그런 거. 얘는 호가를 어떻게 쌓아야지 어느 범위에 걸쳐서 쌓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동성이 다른 코인들보다 좀 세더라고요. 갖고 호가 범위를 어느 정도에 쌓아야지 되는가 좀 이렇게 수련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들고 있는 거죠. 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다시 이제 해 보니까 또 이렇게 수익이 좀 나가지고 마이너스 한 92%에서 마이너스 90이었어요. 90이면 8, 89이면 11. 그러니까 3% 줄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잔고상으로는 그게 한 20%, 30% 오른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뭐 투자 공부 차원에서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거고 계속 이제 잘 되는 코인들은 이제 개발을 해야죠. BNB 이때 소개했지만 이미 그 수익률 100% 넘었고 BNB 어디 갔냐? 나와라. 이거였나? 이거였나? 여기 그런가? BNB 이때 10일 전 소개했지만 이미 수익이 지금 100%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판에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9월 장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4192 또 올랐네. 오케이. 또 한 5분 사이에 또 30달러 올랐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번 갱신해주고 774132 1013-3184 1013 말하는 사이에 한 4만원 정도 다시 올랐네. 1013-4184 저는 이 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뭐 USDT를 사가지고 여기에 몰빵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상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가 이렇게 빡세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면 이 연율 14.29%면 어마무시한 미친 그걸 주는 거예요. 수익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로우 리스크에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부분만큼 찾을 수 있어. 자기가 뭐 1000달러 가지고 있다가 100달러 필요하면 100달러만큼 찾을 수 있고 그냥 이 버튼 한 번이면 뭐 하루가 걸리지도 않고 바로 그냥 스팟으로 클릭하는 순간 바로 스팟으로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인출해가지고 또 쓰면 된다. 뭐 코인 트론 같은 코인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낸 다음에 또 김치 프리미엄 있죠. 트론 같은 거. 그러면 또 1% 정도는 또 높게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괜찮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자 녹화 이야기.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이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영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막 꽁트도 많이 찍고 뭐 유머나 개그 영상도 많이 찍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시간을 들이기가 힘들어요. 뭔가 내가 뭐 밥을 해가지고 요리해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현황입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사는 이야기 좀 이렇게 대출과 빚 투자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로 삼아가지고 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치기 전에 언제나 집안에 먹을 거는 푸짐하게 항상 이건 제가 이제 제창하는 모토죠. 집이 뭐 100평 궁중 누각 대궐에 살아도 집에 먹을 게 없으면 그건 거 뭐야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의식주에서 사람이 먹는 부분이 얼마나 큽니까?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꾸 먹는 것만큼은 언제나 충실하게 쌓아두고 있어야지 그 집이 어떻게 보면 또 먹을 게 많이 있어야 또 뭔가 좀 상황이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항상 그래가지고 먹을 거는 잘 챙겨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자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책을 내역이 뭐가 있나? 이 와중에도 또 책을 내역라고 있고 7704? 약간 줄었네. 오케이. USDT 이제 좀 크게 움직이려나? 이렇게 매도가 체결되면서 갭이 생겼어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쫙 판 거 또 여기에 또 사들일 거야.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좀 너무 벌어졌다 싶으면 뭐 한 칸 정도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아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어정쩡하고 만약에 살 거면 한 호가 정도만 이렇게 사가지고 걸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는 종목들은 더 수익을 내는 중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자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으신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